네,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일 국회에서는 현안 질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본 사도광산 유산 등재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이 먼저 현안 질의를 요구하셨군요. 네, 이게 이제 당초 국민들이 우려하셨던 대로 정부가 일본에게 아주 저자세, 굴종 외교를 했다. 그래서 사도광산의 강제 노역, 강제성에 대한 표현을 우리 정부가 사실상 묵인해 준 거다. 그걸 빼고 등재하도록 그냥 저자세 외교로 일관했다. 이런 의혹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좀 따져 묻고 네. 친일 외교에 대해서 좀 항의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내일 외통위 전체 회의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강제노동 표현이 거의 지금 드러나지 않는 수준으로 이렇게 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신 건데 정부는 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7월 30일 날 외교부에서는 사전 합의가 전혀 없었다. 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었는데요. 이게 충격적이게도 8월 7일 날 보도에 보면 우리 민주당 의원이 자료 요구한 거에 외교부가 답변을 하면서 이 전시물 관련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강제 노역이라고 하는 표현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일본에서 거부했다라고 하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실무 협의 과정에서는 분명히 실무자들은 강제 노역을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었다는 거고 이게 고위급 협상 과정에서 뭉개졌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래서 외교부 직원들도 이거는 역사적 기록으로 아마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보내온 거 아닌가 싶고 그러면 결국 누구냐 대통령실과 용산 아니고서는 이렇게 결정을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외교부 최고 책임자인 외교부 장관과 용산에 따져 물어야 될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태열 장관이 2015년도 군함도 이제 협상을 할 때 외교부 차관이었어요. 그때 박근혜 정부였을 때인데 이 조태열 그 당시 차관이지요. 강력하게 강제 노동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태열 장관이 그 입장을 쉽게 꺾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결국 강제 노역을 표현을 빼고 그냥 합의해 줘라라고 한 게 용산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내일 저희들이 현안 질의가 굉장히 주목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거는 분명하게 밝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은 이 강제노역이라는 표현이 결국은 용산 대통령실에 의해서 빠지게 됐다고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만 최근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알려졌던 광복회장이시죠. 이종찬 광복회장께서도 지금 용산에 밀정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제기를 하실 정도고 특히 김형석 지금 독립기념관장인가요? 그분이 임명된 걸 놓고도 지금 광복회에서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친일적이고 뉴라이트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딴 데도 아니고 독립기념관장을 시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건 완전 친일 본색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심지어 광복회는 광복절 행사에도 안 오겠다고 지금 그러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정부가 왜 이렇게 친일 굴종적인 외교로 일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국민적인 분노와 탄식이 높은데요. 저는 결국 글쎄요. 지금 대통령과 정부의 역사관이 친일적이지 않은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들고요. 우리 헌법에 보면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전문에 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못하면 윤석열 정부가 반헌법적인
정부다라고 하는 문제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거는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좀 저는 근거를 밝힐 필요가 있고 바꿀 필요가 있다. 바로 잡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점을 좀 정확하게 사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 내일 외통위 현안 질의를 먼저 요구하게 됐다. 이런 네, 설명이십니다. 예, 내일 외통위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와 별도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된 한일 협상 전문을 공개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외교 협상 전문이 공개된다고 하는 게 거의 그 전례가 없는 일인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우선 뭐 가능 여부와는 별도로요. 네.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유네스코 등재 결정되기 이틀 전에 우리 국회가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여야 국민의힘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에서 이 사도광산 관련해서 군함도 2015년도에 있었던 역사적 합의 그러니까 강제노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추모와 전시를 하라라고 하는 유네스코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국회 결의안으로 통과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틀도 안 돼가지고 정부가 강제노역이라는 말도 빠진 상태로 그냥 등재한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삼권 분립의 어떤 헌법 정신으로 보더라도 국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일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설명도 없이 국회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이제 몰역사적인 합의를 정부가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전혀 아니다. 앞으로도 국회가 국회의원 전원 이 동의에서 결의안에 대해서 정부가 손톱만큼도 고려하지 않는다면 국회 존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주공화국이 아닌 것이지요. 왕제나 아니면 귀족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국회의원 말로 뽑습니까? 국회의원 전원이 여야가 모두 동의한 이 결의안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정말 이 무시로 일관하는 것은 적어도 바로잡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국회의장의 저는 일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문을 밝히고 아니고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정부와 국회 간에 최소한 있어야 할 그런 서로 간의 헌법적인 존중 이거에 대한 국정 현안을 놓고의 그런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서로가 유지하자라고 하는 국회의장의 저는 요청이다 이렇게 보고 정부가 최소한의 성의를 다해서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성의를 다해서 공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강제할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뭐 강제할 방법은 딱히는 없습니다만 네. 결국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밝혀질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정부가 저 외교부 실무자들이 강제노역이라는 표현을 하자고 계속 주장을 한 사실도 맞고 그게 윗선에 의해서 뭉그러진 사실이 맞다면 이거는 국정조사감이거든요. 네. 특히나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각종의 친일 행각들 그 독립기념관장뿐만 아니라 각종의 친일 행각들까지 포함하면 저는 외교, 국방 그리고 심지어는 정무위까지 다 포함해서 국정조사까지도 저는 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가 그냥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예, 그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예, 이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 조선인 강제 동원 사실을 알리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예. 이것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설명을 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2015년도에 그걸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함도 때도 이제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아니 저 한국인 노동자들이 강제 노역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유네스코에서 지적을 하니까 일본 대표가 인정을 했어요 회의에서. 네. 그러면서 유네스코가 권고하는 대로 강제 노역의 실상에 대해서 적시를 하고 전시도 하겠다 이렇게 일본 대표가 발표를 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근데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안 지켰죠. 예. 심지어는 한 5년 이후에나 그것도 도쿄에다가 전시한답시고 전시를 일부 조금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도 보면 내용에는 강제노역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021년과 2022년에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이 소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시도를 중단하라라고까지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 2년도 지나지 않아서 외교부 혹은 정부 당국이 입장을 돌변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외교부가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리적 의심으로 외교부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려고 했을 수 있는데 이거를 결국 용산에서 찍어 누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말씀대로 진짜 용산에 일제 밀정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시중의 말씀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밝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만약에 지금 설명을 쭉 듣고 보면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알리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기로 한 이 약속을 일본 정부가 성실하게 지킨다면 그렇다면 상당한 정도는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는 신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신뢰가 회복이 되고 즉 적어도 지난번에 약속한 건 지키고 또 지키면서 사실 이러이런 이유로 좀 못 지켰었는데 앞으로는 성실히 지키겠다는 말도 좀 사과 겸해서 하고 예. 그리고 추가로 또 만약에 우리 정부 한국 정부 요구가 있으면 국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겠다든지 이런 태도가 있어야 미래를 향해서 그래도 나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디딤돌이 마련이 되는 것이지 예전에 약속했던 것 하나도 안 하고 그중에서도 아주 핵심에 해당하는 강제 노역이라고 하는 이 그 강제 노동의 핵심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그냥 좀 어떻게 전시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라고 하는 건데요. 그걸 사실 어느 정부가 그냥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싶습니다. 이거는 진짜 윤석열 정부가 저는 국민의 목소리를 너무 모른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제 말씀 중에 이제 독립기념관장 말씀이 나왔고 또 그 문제 관련해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뭐 대통령실에 밀정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도 이제 인용을 해 주셨는데 이게 8.15 광복절 행사 지금 뭐 광복회는 불참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저도 더불어민주당도 불참합니까? 아직 공식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일부 야권이 지금 불참 선언을 했거든요. 네. 오늘 내일 정부의 태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해임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여러 인사들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국민과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의 출발은 야당과 대화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걸 그냥 인사권은 내 거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거야말로 역사와 국민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돼서 독립국가로 서는 과정에서 그 수많은 선열들의 피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대통령께서 가벼이 여기시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씀 거듭 드립니다. 김영섭 독립기념관장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니까 이번에도 또 취임하시면서도 보니까 친일 인명사전에 있는 분들 중에 억울한 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열심히 좀 소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보면은 이 일제 시대죠. 그러니까 1940년대에 한국 사람들의 국적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본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이라는 자리는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을 기념하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독립운동을 하고 그 당시 3.1운동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것처럼 3.1운동에 의해서 세워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한민국 정부의 독립기념관장이 3.1운동과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을 기념해야지 친일을 했던 분들을 기념하는 듯한 그게 우선인 듯한 발언을 아주 수차례 했고 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여러 개 나옵니다. 이거는 차라리 그런 분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운동을 하셔야지 정부기관에 들어오셔서 3.1운동으로 세워진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녹을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인사이다. 이 검증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있구나. 용산이. 그걸 거듭 사실 다시 느끼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이나 광복회 입장은 정부가 건국절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 광복절 불참을 결정해. 이게 핵심 내용으로 지금 그 역사관의 제 충돌인데요.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광복절이라고 하는 거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우리 대한민국의 법통의 핵심이 출발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건국절이라는 거는 나라가 세워진 게 1948
2008년이라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정체가 생긴 예. 게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아시다시피 1919년 3.1 운동으로 이 만들어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심지어는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첫 번째 연설 중에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는 분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승만 대통령조차도 1919년 이후에 세워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국절 논란은 친일 논란하고 동전의 앞뒷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갈래고요. 네. 오죽했으면 그 광복회 회원들께서 저러시겠어요. 이거는 대통령께서 이거는 정말 좀 역사적으로 좀 저는 빨리 복원시키셔야 된다. 안 그러면 큰 문제 생길 거다.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 김명석 독립기념관장은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예. 그 기자회견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지켜보고 또 문제가 저희들도 제기될 한번 필요가 따라가 있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광복절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일단 통과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보도 이제 봤습니다. 대통령의 결재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야권은 야권대로 또 여권은 여권대로 좀 논란이거든요. 예,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만시지탄입니다. 사실 사면을 해주고 복권은 안 해줄 때 참 야박하다.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1년 8개월 전에. 그렇습니다. 예. 특히 그 당시 이후로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검사가 수사를 해서 국정농단으로 구속시켰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아무런 조건 없이 다 사면해주고 복권해줬거든요. 그런데 김경수 지사만 사실은 사면을 해주고 복권을 안 해줬어요. 출마할까봐 네. 이런 토를 달아가지고 심지어는 그때 사면받고 복권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면 복권되고 나서 출마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허. 김태우 씨 같은 경우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굉장히 사실은 내노란불이었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만시탄인데요. 마냥 기쁠 수만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치 이렇게 좀 은전을 베풀어 주는 그런 대상이 된 것 같아서 씁쓸하긴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저는 그 복권이 된 것에 대해서도 예. 근데 지금 생각합니다. 이 김경수 지사의 그 복권을 요청했다. 여러 경로로 요청했다. 그런 적 없다. 이게 또 논란인데 이재명 대표 측과 이 대통령실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보도를 봤는데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이게 특성상 아마 이 아주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면 정무수석이거나 아니면 민정의 어떤 라인이거나 특히 저는 정무 쪽 라인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정무수석이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정무실장이나 혹은 최고위원 중에 누구 수석 최고나 한테 확인하는 게 도리였을 것 같은데요. 사면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그 고유 권한에 권한이기 때문에요. 해당되고 결단이지만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야권의 입장, 여권의 입장 이걸 두루두루 다 듣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정무수석이 야당의 대표나 대표 측근 혹은 원내대표에게 이제 의사를 타진하거나 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보통 상례인데요. 네. 이번에 그렇게 했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 라인에서 정확하게 왔다 갔다 한 이야기라면 아마 서로 이야기가 다를 리가 없을 텐데.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거는 서로 얘기가 달라야 될 이유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의아하던데요. 네. 어쨌든 사실관계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야권 분열을 획책하는 복권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대표께서 공식적으로 어쨌든 대선 후보는 많은 게 좋다. 그리고 경쟁이 있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는 공식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역시 이제 다양성도 단결만큼이나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다만 지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에 있기 때문에 독일에 있거든요. 연말 되어야 아마 그 일정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신이 준비한 일정대로 차분하게 생활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